가난했지만 꿈이 있기에 도전할 수 있었던 우리들의 아버지, 그들이 걸어왔던 길, 대한민국. 모든 이 정치, 경제, 뭐 이 군사, 여세, 과학, 뭐 연구 전부 사람으로서 되는 일이 물리로서 되는 건 아니라고 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데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어려운 게 있지 쉬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 발빠른 추격으로 발전을 거듭해온 대한민국은 지금 도약과 후퇴 두 갈래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 하지만 피해갈 수 없기에 늘 그렇듯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2013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을 통한 세상에 없던 단 하나의 미래 혁신 보고서. 전 세계 100개 혁신 기업의 경영진을 인터뷰해 찾아낸 혁신의 DNA 2014 키 플랫폼. 그리고 2015년 미국과 독일, 스웨덴, 일본 전 세계 기업들을 찾아 파헤친 백투제로 담대한 실행. 다시 처음으로 담대한 도전 정신을 가슴에 품고 전진해야 할 당신의 위대한 여정에 정직한 안내자가 되어줄 혁신의 비밀이 2015 키 플랫폼에서 펼쳐집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t's been 1 year 여러분을 뵌지 since I met you 1년이 last time. 흘렀습니다. My name is Michael 제 Tram 이름은 from 마이클 the Hay Group. 트램이라고 하고 헤이 그룹에서 I 왔습니다. remember vividly that 저는 last 작년을 year we held 명확히 this session 기억합니다. under the 작년에는 theme 본 of 세션이 innovation. 혁신이라는 주제 하에 The 개최되었습니다. success of innovation has 혁신의 always relied 성공은 on 항상 what vision 구성원들이 participants have,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whether they can work 있는가에 달려 together as a 있었습니다. group, 즉 and 구성원들이 if they can 힘을 모아 함께 일할 수 maintain 있는지, their 그리고 drive 에너지를 for the 잃지 initiative 않고 without 이니셔티브를 losing 추진할 energy. 수 있는 추진력을 유지할 수 In 있는지가 particular, taking into account 관건이었습니다. the 특히 unpredictable economic situation and 경쟁이 continuous 치열한 changes in the 환경에서의 competitive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과 Our mindset 지속적인 must be 변화를 reshaped 생각했을 때 to consistently 우리는 facilitate innovation. 지속적으로 혁신을 할 수 있는 All the 방향으로 participants 마인드를 here, I guess, 바꿔야 할 fully 것입니다. agree with 이 me 자리에 on that. 오신 모든 분들은 이 Well, 점 In 동의하시리라 order to 생각합니다. get an impetus to our 우리의 initiative, 이니셔티브에 힘을 the 주시기 Republic 위해서 of Korea 대한민국 President Park 박근혜 has 대통령께서 kindly delivered 영상 a 메시지를 video message to us. 보내오셨습니다. As you are well aware, 아시다시피 President 박 Park is now on an 대통령은 official 지금 tour to Central and 중남미 South 지역 America. 방문 But 중이십니다. let's listen to her message. 영상 보시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미디어의 2015 키 플랫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존의 성장 방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창조 경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통해 새로운 번영의 30년을 열어가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기에 이번 행사가 열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머니투데이 미디어가 9개월에 걸쳐 8개국 50개 글로벌 혁신 기업과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 혁신 경험과 실행 방법을 분석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우리의 창조 경제 추진에도 좋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전국 17개의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어 혁신적 아이디어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주역이 되고 글로벌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창조 경제와 경제의 혁신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공유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메시지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성공적인 순방 되시기 바랍니다. The key platform dealt with the era of 2013년 uncertainty 키 in 플랫폼은 2030. 불확실성의 시대를 Last year, 논의했습니다. we identified the 작년에는 collapse of business models 사업 모델의 and 붕괴와 discussed 이에 대한 counter 대응 strategies. 전략을 이야기했습니다. As mentioned earlier, this year we 앞서 will cope 말씀 with 들으셨듯이 how to 올해에는 continuously promote 어떻게 하면 innovation. 지속적으로 혁신을 촉진할 수 And in 있을까를 this context, 논의합니다. I have 그런 one 면에서 question 저는 in my 한 mind. 가지 질문을 드리고 Korea 싶습니다. has been 한국은 always famous 글로벌 around the world 경영계에서 for its fast execution. 빠른 fast 실행력으로 execution in the global 유명해 management 왔습니다. So, why 그렇다면 does this 왜 year 올해의 key 키 platform pay 플랫폼에서는 keen 이 attention 실행에 to 주목하는가? execution? We will discuss 이 this 점을 matter with Hong Sun-jin, 머니투데이 chairman of 미디어 Money 그룹 Today Media, in more 홍선근 detail. 회장님과 Chairman 세부적으로 Hong, 논의할 please come up to 것입니다. stage. 홍 회장님, 연단 위로 올라오시죠. Good morning. Chairman Hong, as I 홍 said earlier, 회장님, 앞서 Korean 말씀드린 companies 대로 have always been 대한민국 renowned, 기업은 world famous 빠른 for their 실행으로 fast execution. 명성이 높습니다. Against this backdrop, 그럼에도 why was 다시 back to zero, 백투제로 bold 담대한 execution 실행을 주제로 chosen 삼으신 as the main 이유를 theme for this 여쭤볼까요? platform? 한국에서 이 실행력을 저 밑바닥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되돌아봐야 할 필요성을 절감해서입니다. 지난해 키 플랫폼은 2008년 위기 이후 기업들이 시장 수요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동시에 비용은 줄여야 하는 패러독스 경영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글로벌 기업처럼 민첩함, 대담함, 그리고 명료함을 배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이전과 다르게 자기 조직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이를 화두로 정리한 것이 담대한 실행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추세와는 반대로 한국 기업들이 지금까지 스스로 강하다고 여겨져온 민첩한 실행력마저 상실해가고 있는 것도 파악했습니다. 양쪽 실행력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가정이지만 크게 우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기획지대팀은 잘 나가는 세계적 기업이 제살 깎는 변화를 절박하게 실행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그 맥락을 한국 기업들에게 전달해야만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의식의 시작이었습니다. Chairman Hong, Korean 회장님, companies have been well known for 한국 speedy 기업들은 management 스피드 or 경영과 match management. 마하 경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However, 그런 you think 한국 that they 기업들이 lose their agility 민첩성을 to 잃고 the surprise 있다고 of the 판단하셨다니 audience and to the 해외 foreign 연사를 speakers. 포함하여 Why do 상당수 you think, 청중들도 what do 의외라고 you think 생각할 듯합니다. of the culture of 회장님께서는 execution in 한국 Korean 기업의 business? 실행 문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안타깝게도 실행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나의 통계가 이를 보여줍니다. 지난해 한국 기업들 상장사 기준입니다. 한국 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3% 급감해서 연결 기준 재무제표가 의무화된 201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업의 기초 체력을 가늠할 수 있는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갈수록 덩치에 비해서 체력이 고갈되고 있는 것 같아 많이 안타깝습니다. 줄곧 젊고 빠른 이미지를 지녀온 한국 기업들에게서 어느덧 노화 현상을 보는 것 같아 낭패감마저도 갖게 됩니다. Okay, I see. Why do you think such signs are being 그렇군요. 왜 이러한 현상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차이는 있겠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막막함, 그리고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회 경제적 여건,
다들 바닥이 난 듯한 내부 체력 등을 거론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끈 빠른 추격자 전략은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자는 창조경제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진정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남들보다 먼저 발을 내디뎌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어렵사니 내 뒷자니 1997년 이후 지금까지 과거의 유산을 털어내는데 온 힘을 쏟은 상태라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Okay, but if so, what should they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기업별로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중함보다는 담대함을 우선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공통적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시대에 맞춰 비전을 다시 세우는 일, 전략적인 실행 체계를 다시 잡는 일, 그리고 무조건,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도전해보고 빨리 성찰해서 바꿔나가야 합니다. 정답이 없는 시대입니다. 답을 찾기 위해 무수히 많은 실험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실수를 최대한 줄이고 비록 실패하더라도 성찰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빠른 탐색이 절실합니다. Okay, could you please elaborate a bit on back to 그러면 백투제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제로의 주시겠습니까? 의미는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첫째는 초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아무리 화려한 혁신 방향도 결국 실행 없이는 무의미합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끄어야 보배라는 한국 속담처럼 일단 실행이 중요합니다. 다 내려놓고 지킬 게 없다는 각오로 실행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로를 썼습니다. 두 번째는 위대한 선배 기업가들의 도전 정신을 다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도전 정신 하나만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군 선배들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물론 당시 선배들은 빠른 추격자라는 명쾌한 로드맵이 있었습니다. 추격자의 자격도 아무나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빈손의 대한민국에게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으나 당찬 기백으로 그 길을 빠르게 걸었습니다. 가난을 이겨보자라는 꿈 하나로 신명나게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가 전략을 내놓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남들보다 먼저 길을 더듬어 찾아 나서는 것이 그 자체로 전략입니다. 해보지 않아서 두렵더라도 선배들처럼 담대하게 단 요즘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변화를 저지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머니투데이가 추구할 두 가지의 실행 약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환경 속에서 언론도 독자의 눈길과 관심 그리고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과 선정적인 기사를 쏟아냅니다. 머니투데이는 자극적 기사로부터 벗어나겠습니다. 초심을 되새겨 치열하게 사실 확인을 거치고 겸손하게 기사를 작성하고 또 냉정하고 정확하게 제목을 달도록 애쓰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뒤에 서서 앞을 비추는 화해의 미디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독자들은 주로 다툼을 읽게 됩니다. 저희는 갈등이 아닌 화해를 독자들에게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상처와 낭비, 우리 앞날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사회적 비용을 생산적 방향으로 돌리는 물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필생의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안팎의 도움이 없이는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디어가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시대적 열망을 알기에 실행에 나서고자 합니다. 꽤 긴 시간이 걸릴지라도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참석자 여러분들의
담대한 실행과 그에 따른 성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정미경입니다. 여러분, 김동식 대리 반가우셨죠? 정말 파마를 푸니 꽃미남이 되신 것 같습니다. 방금 김동식 대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빠르고 유연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확 바꾸자고 부탁드렸습니다. 정말 들어주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왜 그럴까요?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전사혁신이라는 단어에 대한 피로감 때문일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모두는 뼈를 깎는 고통 없이 지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달려왔는데 우리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 같지도 않고 또다시 끝모를 혁신을 이야기하니 피로감을 느끼는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다시 혁신을 시작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이 마지막 시기이며 더 이상 늦어지면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오기 어렵다는 절박감 때문입니다. 여러분, 혁신의 피로감은 어떤 때 극대화될까요? 바로 불확실성 속에 언제까지 또 얼마나 혁신을 지속해야 할지 모를 때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처한 상황이며 혁신에 대한 피로감 역시 모든 기업이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의 글로벌화가 불러온 금융위기 이후 역설적이게도 모바일 혁명이 중심이 된 신기술의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는 날아간 금융과 무역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가져왔고 경쟁의 속도는 훨씬 빨라졌습니다. 위기 이전의 낙관적 예측에 맞춰 공급 기반을 마구 늘렸던 산업별 대표 기업들이 공급 과잉을 털어내느라 애쓰는 사이 모바일 생태계를 장악한 하이테크 멀티 플랫폼 기업들은 산업의 각 영역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텐센트, 알리바바, 이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지구촌 곳곳의 삶이 모바일로 연결된 지금 이런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자신들이 구축한 생태계와 거대 자본을 기반으로 자동차, 디지털 기기, 유통 같은 전통 산업의 영역에서도 지배적 강자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자기들이 어느 산업에 속해 있고 어떤 기업과 경쟁하는지 인식하기도 어려운 지경이 됐습니다. 과거 시장 주도적 기업의 위상이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전통적인 전략 수립 프로세스가 무의미해졌다는 뜻입니다. 시장을 예측하고 그 예측에 기반해 시장에서 입지를 정하고 기업의 강점을 결합해 상품을 제공하던 고전적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 전략에 따라 경영 목표를 정하고 조직 구조를 만들고 업무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구축해 몰입하게 하는 실행문화 프로세스 역시 달라져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고전적 전략 수립과 실행 메커니즘의 종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똑같이 어렵고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머니투데이가 만난 50곳의 글로벌 혁신 기업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2012년을 전후해 누구보다 빨리 전면적인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금융위기와 재정위기의 파장은 어느 정도 진정됐지만 여전히 모든 게 불확실했던 그때 이들은 예측과 계획된 실행이라는 고전적 방법론 대신 끊임없는 탐색과 실험이라는 새로운 방정식으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와해되고 있는 불확실성 시대엔 예측과 검토보다는 고객과 외부의 아이디어까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개방적 혁신을 통해 시장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동시에 재빨리 실험에 나서는 새로운 실행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탐색에서 얻어진 아이디어가 비록 완전하진 않더라도 빨리빨리 시험 버전으로 만들어 시장의 반응을 살핀 후 재빠르게 수정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맞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빨리빨리라고 말씀드리니 어딘가 익숙하시죠? 맞습니다. 과거 무에서 유를 창조하던 대한민국 기업들,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우리 기업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다만 과거 우리는 선진국을 빨리 배워서 오차 없이 제공하는 빠른 추격자였지만 지금 글로벌 혁신 기업들은 더 빠른 속도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앞장서서 걷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옛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지금 우리 기업들은 최대 강점인 실행의 스피드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탐색과 실험이라는 새로운 전략 행동 방식에 대한 적응을 주저하고 과거의 도전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도 기존의 경쟁 우위를 송두리째 버리고 무조건 탐색과 실험에만 몰입할 수는 없습니다. 둘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 균형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조직원들이 충격과 피로감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운영의 묘입니다. 모든 조직은 이노베이터와 현실주의자가 공존합니다. 상상력에 기반해 쉼없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즐거운 이노베이터는 탐색 조직에서 마음껏 새로운 사고를 실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유지하고 계획하고 조직하면서 위험 요인에 민감한 현실주의자들은 기존 핵심 사업에서 경쟁 우위를 지키는 것에 더 집중합니다. 이노베이터와 현실주의자들을 잘 연계시켜 탐색을 현실 속의 실험과 끊임없이 엮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리더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만난 글로벌 혁신 기업들은 탐색과 실험을 시도하면서 동시에 기존 핵심 사업에서의 경쟁 우위도 지켜내기 위해 전력 투구합니다. 신사업에 대한 끊임없는 탐색과 기존 핵심 사업에 대한 극대화된 활용, 즉 익스플로레이션과 익스플로이테이션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무한혁신의 비밀인 셈입니다. 이런 기업을 경영학계에서는 양손잡이 조직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오른손 왼손 양손을 다 써서 조직 내의 혁신 역량을 극대화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이론은 로버트 덩칸 노스웨스턴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1970년에 처음 들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조직 행동과 혁신 리더십 분야에서 연구되었지만 30여 년이 훨씬 지난 요즘 혁신 실행력 강화 방법의 핵심 이론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을 전후해 양손잡이화가 가능한 조직의 구조와 업무 방식, 문화를 만들기 위한 연구가 매우 활발합니다. 머니투데이 특별 취재팀이 만난 50명의 혁신 전문가와 교수들 역시 양손잡이 조직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양손잡이 조직은 탐색과 실험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헤아리는 동시에 실수를 최소화하고 기존 사업도 안정적으로 컨트롤하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실험 정신을 조직에 불러일으켜 신성장 동력을 찾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존 핵심 사업과의 균형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직원들이 갖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난 혁신 기업들이 실행하고 있는 양손잡이 조직이 모두 똑같은 모습이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들이 왼손과 오른손을 쓰는 방식은 핵심 사업과 조직 역량에 따라 매우 다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나눠봤습니다.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혁신 탐색 조직을 내부와 외부 중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또 탐색 경험을 얼마나 빨리 조직 내부에 확산시키느냐에 따라 양손잡이화의 방식은 많이 달랐습니다. 그럼 우선 탐색 조직이 내부에 있는 경우부터 알아볼까요? 여기에는 일체형, 내장 유닛형, 내부 분리형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일체형 양손잡이 조직. 이것은 탐색 조직을 내부에 두고 실험 결과를 빠르게 회사 전체로 확산시키는 유형입니다. SAP, 시스코, 시만텍 같은 하이테크 기업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조직에서는 새로운 탐색이 기존 핵심 사업과 거의 구분 없이 진행 가능하고 조직원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엔지니어 중심의 하이테크 기업이라면 도전적으로 일체형 양손잡이 조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탐색과 기존 사업이 함께 운영돼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기존 사업 조직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도 신사업 발굴 과정에서 조직 혁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대부분 스크럼이란 매우 민첩한 개발 프로세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스크럼은 30일 안팎의 명확한 개발 주기를 두고 새로운 탐색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부서를 뛰어넘어 다양한 부문에서 차출합니다. 실험적 태스크포스 팀과 다른 점은 이 자체가 핵심 업무가 될 뿐 아니라 명백한 사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개발 주기별로 반드시 고객을 초청해 고객의 인사이트를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내장 유닛형 양손잡이 조직. 이들은 혁신 실험을 위한 집단 실험장, 즉 서브 유닛을 별도로 설치합니다. 결과물을 최대한 빨리 회사의 기존 사업에 녹여내는 방식으로 실험에 집중합니다. 이베이, CA 테크놀로지스 등 오래된 하이테크 솔루션 기업이나 코닝, 그럼포스 펌프 등 특화된 영역에서 강점을 지닌 제조업 기반 솔루션 기업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대체로 다양한 기업 고객들에게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솔루션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기 때문에 실험을 현재 사업에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실험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기업들은 대개 오래된 R&D 센터가 있어 이를 실험장으로 삼아 그곳에 마케팅 인력을 파견하거나 역으로 R&D 센터에서 사업부로 파견을 나와 실험을 합니다. 안정적인 고객군을 보유한 R&D 선도력이 있는 중견기업이라면 이 유형을 적용해 볼 만합니다. 셋째, 내부 분리형 양손잡이 조직. 이들은 탐색과 실험 조직을 기업 내부에 두되 기존 사업 조직과는 거리를 두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모델입니다. 이런 모델은 왜 필요할까요? 바로 기존 사업 조직과 새로운 실험 조직 간의 이해상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클 때 만들어집니다. 특히 새로운 실험으로 얻은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파괴적 혁신으로까지 이어지기를 바랄 때 분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손잡이 조직화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실리콘밸리에 운영 중인 삼성 IoT 혁신센터가 내부 분리형 혁신 조직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내부 분리형 실험 조직의 성패는 혁신의 성과를 얼마나 기존 조직에 자연스럽게 이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양손잡이 조직 이론의 대가인 찰스 오레일리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실험이 결코 조직 한 공간의 실험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리더가 나서서 이질적인 양 조직 간의 조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혁신 실험 조직이 내부에 있는 세 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뭐뭐인지 기억하시죠? 일체형, 내장 유닛형, 내부 분리형 양손잡이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혁신 실험을 외부와 연계하거나 외부에서 찾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인수합병형, 클러스터형, 생태계 의존형 양손잡이 조직입니다. 네 번째, 인수합병형 양손잡이 조직. 이들은 성장 기회를 외부 기업 인수에서 찾아 인수 후 합병 과정에서 기존 사업의 체질까지 완전히 변화시키는 유형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네덜란드의 DSM입니다. DSM은 비타민C 분말 제조사로 잘 알려져 있는 네덜란드의 바이오 제약회사입니다. 그런데 1900년대 초 창업기 DSM의 주력 산업은 광산업이었습니다. 1930년대 M&A를 통해 비료회사로 변신했고 50년대 석유화학, 70년대 정밀화학을 거쳐 1990년대에 생명과학 기업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신이죠. DSM은 인수한 사업이 안정되면 기존 사업을 매각함으로써 조직의 긴장감과 실행력을 유지했습니다. 이를 위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시장을 분석하고 자신이 보유하지 않은 사업 영역을 내재화시키는 10명의 내부 탐색가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째, 클러스터형 양손잡이 조직. 개방형 혁신을 추구하는 혁신 클러스터 소속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혼자로는 혁신 달성에 필요한 독자적 자원과 인재가 부족하고 아직 현금을 창출할 만한 사업도 갖고 있지 못한 기업이 고려해 봐야 할 유형입니다. 이들은 각자 보유한 지식을 보호하는 데 집착하기보다 다른 이들에게 이것을 공개함으로써 보다 큰 지식의 흐름, 나아가 시장의 흐름에 접근해야 합니다. 취재팀이 만난 스웨덴의 노드폴 중심의 룰레아 네트워크, 덴마크 사운드 이노베이션 네트워크, 네덜란드 전자 IT 혁신 클러스터인 홀랜드 하이테크 소속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소속 기업들이 각자 지니고 있는 기술력, 고객 기반, 리서치 역량, 개발 역량을 총동원해 시너지를 냅니다. 클러스터형 양손잡이 조직을 성공시키려면 고객의 니즈와 이를 해결할 클러스터 내 기술 조건을 끊임없이 탐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동의 노력으로 신상품, 신개념을 빨리 찾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또 소속 기업 간 명확한 R&R을 나눈 후
다 같이 빠르게 시장의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낮은 이익률과 끊임없는 비용 절감으로 고생하고 있는 대한민국 중견, 중소 협력업체들이 독자적으로 세계 시장을 누빌 수 있는 수출 기업으로 탈바꿈하려면 반드시 고려해 봐야 할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계 의존형 양손잡이 조직. 이는 혁신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마이크로 기업에 제조 펀딩 등 기업 활동의 핵심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함께 커가는 기업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킥스타터, 쿼키, 드래곤 이노베이션, 인디에고고 등 마이크로 제조업체, 크라우드 펀딩 업체들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로봇과 3D 프린터 등 설비를 갖추고 창업가들이 내놓은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제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들 덕에 혁신 생태계가 성장한다면 기존 대기업의 경쟁 우위는 더욱 좁아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머니투데이 특별취재팀이 지난 9개월간 전 세계 50개 혁신 기업과 50명의 혁신 전문가를 인터뷰하면서 발견한 6가지 유형의 양손잡이 조직을 말씀드렸습니다. 일체형, 내장 유닛형, 내부 분리형, 인수합병형, 클러스터형, 생태계 의존형. 여러분의 회사는 어떤 유형의 양손잡이 조직이 가능할까요? 다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중 어떤 기업들은 혁신 가능성을 찾는 실험을 안팎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일체형 양손잡이 조직이지만 외부 생태계 구축에도 열정적입니다. 한마디로 쌍끌이 혁신 엔진을 장착한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떠오르십니까? 맞습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멀티플랫폼 기업입니다. 이들은 조직 내에서 수만 가지 실험을 합니다. 더불어 조직 외부의 다양한 실험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필요할 땐 그들을 인수하거나 협력하기도 합니다. 수만 가지 실험이 결코 헛된 것은 아닙니다. 실험 도중 거대한 잠재 시장이 발견되면 모든 역량을 집중 투입해 그 속에서 비전을 얻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이 구글의 무인 자동차, 로보틱스 같은 것입니다. 현재 구글의 비전은 인공지능 기업입니다. 지난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들 멀티플랫폼 기업에 대해 설명드렸었죠. 그 후 많은 분들이 부럽고 또 두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제조업 중심의 한국 기업에도 적용 가능한가? 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영업이익을 많이 내기 어려운 제조업에서 출발한 한국 기업들은 6가지 유형 중 하나라도 시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혁신 TFT를 만들었다가 아무 결과물 없이 해체한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취재팀은 거대 제조업에서도 스타트업처럼 일체형 혁신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37년 혁신의 역사 GE를 통해서입니다. GE 역시 2008년 위기 이후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고 절감했습니다. 하지만 GE조차 불투명한 미래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았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해답은 고객에게 있다고. 이에 고객 문제 해결 중심의 빠른 실행 문화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 창업 방법론인 린 스타트업을 내부에 이식합니다. 절차의 간소화와 고객과 지속적인 소통을 핵심 가치로 내걸었습니다. 제품 개발 진행 과정에서 고객의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받고 또 이를 모든 개발 과정에 수시로 반영해 고객 만족도와 성장 가능성까지 높이는 전사 혁신을 시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GE의 패스트웍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리가 전 세계 글로벌 혁신 기업들을 취재하면서 발견한 다양한 양손잡이 조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6가지 유형은 제각각 그 이유와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유형도 과거 혁신 노력과는 다른 새롭게 품은 공통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객과 시장입니다. 고객과 시장의 반응을 탐색과 실험의 전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적용함으로써 시장화에 드는 시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이를 통해 놀라울 정도로 실행의 스피드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양손잡이 조직에 있어 고객은 무엇인가? 또 이것은 실행력과 무슨 관계인가? 이 부분에 관해 취재팀을 이끈 최원배 기획부장이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최원배입니다. 앞서 정미경 총괄 디렉터께서 양손잡이와의 유형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실행력 차원에서 양손잡이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손잡이와의 취지에는 민첩한 실행력을 극대화하자는 의도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처럼 극단적인 불확실성이 없던 시절에도 민첩한 실행력은 중요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오늘날로 이끈 자랑스러운 창업가들은 빠른 판단으로 전략에 쓰면 세상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략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스피드와 정확성 덕분에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상대적으로 우수한 가격에 시장에 내놓아 성공을 거뒀죠. 그리고 성공하는 제품의 가지수와 종류를 점점 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스피드 경영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략과 실행의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 탐색을 통해서 고객이나 시장이 미처 깨닫지 못한 제품과 서비스를 끊임없이 찾기에 실험해야 하는 시기가 된 것이죠. 지금 글로벌 혁신 기업들은 아이디어 모색 단계부터 기존 지식에 집단의 상상력과 경험을 더하고 고객의 통찰력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샘플 시장이나 샘플 고객에 전하고 그 반응을 다시 수용하고 있는 거죠. 이 실험의 결과는 다시 탐색으로 곧장 이어집니다. 얼핏 보기엔 과거의 실행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나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략에 따라 파트별로 내려온 업무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서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잠시 물 좀 마시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글로벌 혁신 기업들은 양손잡이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모든 프로세스의 중심에 고객을 의사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직원들에게 고객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도록 운영 원칙을 받고 실행의 민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고객 중심으로 업무 과정을 변화시키는 게 어떻게 민첩한 실행을 가져다 주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전적인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기존 과정대로라면 제품이나 서비스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단계를 거친 후에 최대한 완성된 수준으로 고객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원인터내셔널의 장거래 사원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중국 서부 지역에 거대한 폐타이어 처리장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된 것이죠. 장거래는 국내 폐타이어 열처리 기술을 중국으로 수출하거나 함께 합작 사업을 펼치면 중국 서부 지역의 오염도 해소하고 한국의 폐타이어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거래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우선 김동식 대리에게 보고할 것입니다. 김 대리는 이를 검토한 후에 오상식 팀장에게 보고합니다. 오 팀장은 팀회의를 갖고 중국 지사를 통해 타당성을 들어본 후에 부장께 보고합니다. 보고, 또 보고입니다. 하지만 부장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원 보고가 가능하도록 보고서를 수정 보완하라고 지시합니다. 팀은 열심히 부장의 지시사항을 파악해서 임원용 보고 자료를 만들게 됩니다. 스토리라인과 그림, 파워포인트 배경 색깔의 폰트까지, 회의장 서베부터 임원들이 좋아하는 음료까지 챙기게 되죠.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야 겨우 발표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통과가 되면 사업 구차를 위해 출장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화까지는 갈 길이 너무나 멉니다. 물론 이 같은 과정은 시간을 두고 사안을 검토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빨리 선점한다는 측면에서는 분명 마이너스입니다. 실험 중심의 프로세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른 장면이 펼쳐질 것입니다. 장거래 사원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 아이디어를 본 김동식 대리는 장거래와 함께 키 메시지와 근거 데이터를 담은 한 페이지짜리 요약 아이디어를 오 팀장에게 설명합니다. 오 팀장은 바로 중국 지사뿐 아니라 중국 지사를 통해
잠재 고객사 담당팀을 소개받아서 컨퍼런스 콜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또 국내에 있는 관련 외부 기술진과 유관 사업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들, 그리고 사내 비즈니스 개발자들과 미팅을 잡습니다. 이 미팅에는 영업 3팀 전원과 부장, 그리고 사업에 함께 참여해야 하는 유관 부서 부장들도 함께 하겠죠. 신사업 추진을 승인하거나 자원 배분을 결정하는 혁신 탐색 조직원도 참여하게 됩니다. 초기부터 사업은 구체성을 띠겠죠. 이 미팅에서 프로토타입 개발 초안이 나오게 됩니다. 이어서 중국 파트너와 중국 지사까지 참여하는 개발 미팅으로 신속히 전환됩니다. 모든 아이디어는 간결한 핵심 메시지와 핵심 데이터로 백업되는 것입니다. 이런 빠른 판단과 의사결정을 위해서인데요. 이 과정에는 승인과 지원도 최대한 빠르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탐색의 최전방에 고객을 배치하고 프로세스를 바꾸다 보니 간결해지고 빨라지며 실수도 없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김대령 대리가 원하는 영업 3팀의 생존 조건입니다. 그런데 연단에서 보니 여러분들의 표정에 통해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저의 독해가 맞나요? 그렇다면 왜 노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원인에 대한 생각은 다양하겠지만 공통적으로 적용해 어려운 핵심 이유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바로 사람, 그것도 리더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취재팀이 만난 주요 기업 HRD 담당 대리급 직원들 역시 리더들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한 이론 서적과 실무 서적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장황하게 설명드리기보다 관리자가 바꿔야 할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만난 리더학의 전문가인 린달 교수는 변화 관리 시기에 리더는 팀 관리와 네트워크 관리, 그리고 자기 관리 등 3가지 영역에서 행동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우선 팀 관리 분야에서는 변해야 할 행동 첫 번째는 판단병을 버리는 것입니다. 부하 직원이 아이디어를 들고 오면 혼자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판단 대신에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무조건 고민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파워포인트를 버리고 텍스트 메시지와 숫자 데이터로 구성된 한 페이지짜리 요약 아이디어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합니다. 특히 중간관리자는 한 페이지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이 돼서 부하 직원을 가르쳐야 되겠죠. 고위 관리자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판단병을 버리고 간결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궁극적으로 효율적인 의사결정으로 수렴돼야 합니다. 판단병을 버리라는 게 좌고우면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빠르게 고객에게 타진하고 간결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거쳐 아이디어가 끝을 볼 때까지 민첩하게 필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쓸모없는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쓸모없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또한 최고 경영진은 리더로서 스스로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리더들이 이같이 행동하는 것을 평가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다면 평가를 통해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 관리의 영역에서 리더는 현장 경험과 고객 경험, 그리고 시장 경험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앞으로 중간관리자는 프로젝트 리더이자 코디네이터가 돼야 합니다. 또한 비전과 전략을 직원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치는 전도사가 돼야 하겠죠. 최고 경영진은 스스로 비전과 전략 공유의 나팔수가 돼야 합니다. 전사의 명료한 소통을 위해서 실험 초기부터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노출해야 하겠죠. 이를 위해서 조직 구조를 최대한 잘게 나눠서 권한을 좀 더 아래로 이양하고 유연하게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듈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 모두는 궁극적으로 대사증후군에 걸릴 것 같은 조직을 민첩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대사증후군이 지속적 운동이 필요하듯
혁신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변화 관리 역시 수많은 방법론에 관한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비전, 전략, 사업부 구조, 업무 프로세스, 인사체계, 성과평가 체계까지 바꾸고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개인별로 차별화하라는 게 대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사증후군을 이겨내고 혁신하는 것은 남들도 하는 평범한 일을 탁월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탁월하게 하려면 결국 조직원의 몰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몰입은 어디서 나올까요? 과거 고도성장기 우리 선배들의 몰입은 되고 싶은 이미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도 배고픔에서 벗어나 미국 드라마에서 보이는 선진국처럼 잘 살 수 있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그러면서 몰입이 나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제 드림 컨트리는 없습니다. 각자의 모델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런 시기 몰입의 원동력은 Y입니다.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 이 일을 돕기 위해서 테드에서 사이먼 신에게 유명한 발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The golden circle. Why, how, what? This little idea explains why some organizations and some leaders are able to inspire where others aren't. Let me define the terms really quickly. Every single person, every single organization on the planet knows what they do, 100%. Some know how they do it, whether you call it your differentiating value proposition or your proprietary process or your USP. But very, very few people or organizations know why they do what they do. And by why, I don't mean to make a profit. That's a result. It's always a result. By why, I mean what's your purpose? What's your cause? What's your belief? Why does your organization exist? Well, as a result, the way we think, the way we act, the way we communicate is from the outside in. It's obvious. We go from the clearest thing to the fuzziest thing. But the inspired leaders and the inspired organizations, regardless of their size, regardless of their industry, all think, act, and communicate from the inside out. Let me give you an example. I use Apple because they're easy to understand and everybody gets it. If Apple were like everyone else, a marketing message from them might sound like this. We make great computers. They're beautifully designed, simple to use, and user-friendly. Want to buy one? Meh. And that's how most of us communicate. That's how most marketing is done, that's how most sales is done, and that's how most of us communicate interpersonally. We say what we do, we say how we're different or how we're better, and we expect some sort of behavior, a purchase, a vote, something like that. Here's our new law firm. We have the best lawyers with the biggest clients. We have, we always perform for our clients, do business with us. Here's our new car. It gets great gas mileage. It has, leather seats. Buy our car. But it's uninspiring. Here's how Apple actually communicates. Everything we do, we believe in challenging the status quo. We believe in thinking differently. The way we challenge the status quo is by making our products beautifully designed, simple to use, and user-friendly. We just happen to make great computers. Want to buy one? 어떻습니까? 공감이 가십니까? Y는 진정한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다시 생각하기입니다. 존재의 의미를 구하는 것이 탁월하게 실행하기 위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복잡한 변화 관리 방법을 잊어버리세요. 모든 조직원이 Y에서 출발하고 여기서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탐색과 실험을 시작하고 장려하세요. 조직 구조나 인사 체계는 바뀐 행동 패턴에 반영해 나중에 다시 구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Again, Wanbei Hikong with thanks a lot.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통찰 깊은 여러 가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청중분들 감사드리고 이제 휴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